예, 기본서 301페이지 요약집은 물권법 29페이지 테마 11번입니다. 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달리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유보호 청구권 중에 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 204조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요. 근데 204조가 점유의 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달리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고도 말하고 이 용어도 그대로 시험에 등장합니다. 예, 점유물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3가지 갖추어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갑이 있고 을이 이 갑의 점유를 침탈해야만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서 을에게 점유를 이전했거나 또는 갑이란 점유자가 점유한 물건을 잃어버려 을이 섭득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하기 위한 점유의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을이 강제로 점유를 빼앗은 것을 침탈이라고 말해요. 과장되게 을이 갑의 손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뺏어가야 돼. 그게 침탈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나 유실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그럼 만약 이 침탈자가 병과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점유를 이전했다면 이 병이란 자는 점유자의 특별 성계인, 특정 성계인입니다.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 즉 특정 성계인, 즉 매수인 등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선의 악의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악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특별 성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은 악이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선이라면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실익이 있죠. 예. 그런데 만약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침탈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병이 침탈자의 상속인
포괄성계인이라면 이 침탈자의 포괄성계인은 법률상 침탈자와 동일시합니다. 침탈자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포괄성계인은 선의의 포괄성계인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선악을 구별할 실익 있다 없다? 없어요. 를 구별하시고 세 번째는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1년 내란 규정은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인데 원래 판례가 바라보는 제척 기간은 판례의 원칙적 태도는 재판상으로 권리 행사해도 되고 재판 외로 권리 행사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태도이지만 여기서만큼은 출소기간,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즉 다시 말하면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만 하지 재판 외로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의 독특한 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꾸 물어본다고요. 출소기간입니다.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 그래서 이 요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 요건 세 가지 필요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말은 이 세 가지 요건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만약 갑이란 점유자가 물건의 소유자였다면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원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침탈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기나 유실의 경우에도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라면 특별성계인이 선이라 해도 행사할 수 있어요. 선악 불문이에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이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행사하라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좌측의 1, 2, 3과 같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를 구별하시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요. 204조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205조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와 같이 현행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 권리는 행사 요건이 달라요. 행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달라질 수도 있다를 설명드렸고, 206조는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나 물건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물건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점유를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라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방해 예방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담보와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함께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소유권을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예, 상린관계의 규정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셔서 기본서는 325페이지요. 예, 요약집은 예, 물권법 34페이지 테마 15번입니다. 자, 취득시효를 확인합니다.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에요. 민법 245조 제1항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는 보시다시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자, 먼저 요건을 이해를 해 볼게요.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점유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가? 20년간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소유의사를 갖고 자주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렇게 점유해야만 시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완성해도 245조 제1항이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가지는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지 아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보시다시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 187조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민법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5조 제1항은 무엇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해요. 그때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라 말합니다.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 취득, 시효를 완성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데 갑의 소유권을 성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인데도 실무상 소유권 보존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토지는 이미 등기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 기록이 이중으로 개설될 염려가 있다. 중복 등기, 이중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 우선 등기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때 이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했지만 권리를 가진 자와 등기된 자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 상태에서 발생한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한 토지를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판례가 해석하기를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매수인과 달리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주고 점유를 상실해버린 것은 판례가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주면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근데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경과해야만 소멸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같은데 첫째 시간에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뇌인다 이 말입니다. 반복하면 조금 집중하시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시면 조금 쌓여요. 예. 자, 그게 아삽 시간에 했던 내용의 복습이고, 그럼 이와 같이 하자 없는 점유를 하면 권리를 갖지 않는 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때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는 모든 하자 없는 점유가 요건은 아니다. 계속 자주 평온 공연 점유는 요건이지만 선의 및 무과실 점유는 요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점유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이런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악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취득시효,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 선악은 구별할 실익 있다 없다. 없잖아요. 되겠습니까? 선이든 악이든 이 요건만 갖추면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고요. 예.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때 시효 완성한 자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데 누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겁니다. 시효 완성 전 소유자 변경은 논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효 완성 전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말은 하나의 예를 들 뿐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이 점유는 하고 있지만 만약 10년 점유하고 있다면 아직 시효는 완성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가 매매 등이 되고 소유자가 병으로 달라져 있다면 시효 완성 전 소유자 변경은 이 점유 취득 시효의 중단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취득 시효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몇 년만 더 점유하면 10년만 이 을은 시효를 완성할 수 있고 그때 병이 소유자라면 이 병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시효를 완성한 을은 병을 상대로 시효 취득을 주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시효 완성 전 소유자 변경은 취득 시효 중단이 아니란 정도를 기억 좀 하자는 취지요. 그 외에는 별다른 논점은 없고 시험의 논점은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이에요. 근데 당연히 등기까지도 되어버렸다면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은 시효 완성자하고 거래한 자예요. 이런 건 논점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효는 완성했지만 등기하기 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말은 누구하고 거래했다는 말이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이게 시험의 논점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판례들을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순서는 그다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설명드립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이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기 전 상태예요. 그럼 아직 법률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원칙적으로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소유권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병이란 제3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을이란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이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원칙이란 걸 주의해야 돼요. 절대로 이런 말하면 털려요. 예외적으로 시효 취득을 주장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2차 취득시효, 다시 제자 재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이 시효 완성자는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점유 개시 시점으로 삼아 또다시 시효를 완성할 수 있고 그 2차 취득 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라면 이자에게 2차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 아무리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을이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기 전 제3자인 병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어떤 이유에서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세 번째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이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기 전 갑과 제3자인 병이 매매 계약함에 있어 이 제3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의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중매매 법리는 제1행위도 제2행위도 매매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완성한 후 매매 계약을 해도 이게 적극 가담이란 말만 오면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었다면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으므로 법 이론상 갑이란 소유자는 병의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가 정의관님에 합치할 수 있도록 갑이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를 배신했고 병이란 제3자는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욕을 들어도 싸지만 시효 완성자는 비난받을 짓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등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정의관님에 합치하기 때문에 이 시효 완성자가 제3자의 명의의 등기를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지금 하는 이 판례가 최근 몇 년 내로 정답이 제일 많이 된 부분이에요. 몇 가지 논점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갑이란 소유자가 있고 을이 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하기 전 갑과 병이 매매 계약 등을 하고 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므로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동일한 부동산에 이미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시효 완성자는 등기할 방법이 없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이때 책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일 것인가, 불법행위 책임일 것인가. 지금 좀 헷갈려야만 공부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해제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거든. 이 단어에 현혹돼야 돼. 지금은. 나중에는 현혹되면 안 되지만.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 채무 불이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짝 갔다 와야 돼. 나중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채무불이행 책임 아닙니다. 무슨 책임이라? 불법행위 책임. 왜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가? 아무리 어리 시효를 완성해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하고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 법률 규정에 따라 시효가 완성이 됐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과 시효 완성자 을 사이에 계약 관계에 따른 채권 채무 즉 권리 의무는 생긴다 안 생긴다. 채무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채무 불이행을 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불법행위 책임이란 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해요.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이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갑이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고 처분해야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모르고 처분해서는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되겠습니까? 예. 이 논점이 몇 해 동안 여러 차례 정답이 된 요소입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 그래도 다소 좀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바라보았다. 자, 그럼 가장 어려운 판례를 하나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찍을 분은 여기까지만 좀 찍으세요. 뒤는 안 지울 거예요. 예.
지금 하는 판례는 결론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간단하게 물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판례의 골자는 변형된 원시 취득이란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변형된 원시 취득이다라는 부분에 관계된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하시라고 화살표로 설명드릴게요. 시간의 경과입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일정 시점부터 어리 점유를 개시했고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어리 점유하여 시효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리 시의 시효 제도를 몰라 아직 등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시효는 완성했지만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갑도 시효 제도를 잘 몰라요. 그럼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 법률상 소유권은 갑에게 있기 때문에 갑이 병에 대한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을 설정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와 같이 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인 갑이 자기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적법행위입니다. 물론 저기에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악의여야만 해. 알고 해야 돼. 알고. 모르고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효가 완성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10중 8구는 시효 제도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권리 행사는 일반적으로 적법행위라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가 드디어 시효 제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적극 강추에 따라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버렸다고요. 이 시점에요. 이 시점에 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갑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등기란 형식은 필요하지만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취급해요. 그럼 점유 개시 이후에 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 것은 시효 완성자 을의 부당 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반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나온 김에 설명드린 것이고 원시 취득을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럼 원시 취득이지만 대부분 판례가 변형된 원시 취득이래요. 본래적 의미의 원시 취득이라면 갑의 권리를 성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파생된 부담은 성계하지 않는 것이 본래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변형된 원시 취득이란 논리를 판례가 들고 나왔다고. 즉 다시 말하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현상 그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례라면 저당권의 부담을 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변형된 원시 취득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고. 담보권에 제한이 있는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시효 완성자는 채무자는 아니잖아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인 을이 채권자인 병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일형 채무자인 갑을 대위 변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변형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석한다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 저당권에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 시효 완성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제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를 변제해도 채무자인 갑에게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 변형된 원시 취득이다. 시효 완성한 자가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는 현상 그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는 게 변형된 원시 취득이란 말입니다. 예, 좀 이해를 하시고 최근에는 이 판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출제위원들이 높이 사기 때문에 자기만큼 똑똑하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다만 법만 전공 안 했을 뿐이지 조금 쉽게 내면 다 맞춰버릴까 봐 겁을 내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여러분보다 멍청한 거지. 우리는 알아서 매너 있게 적당하게 털려줄 건데 합격할 만큼만 맞힐 건데 그렇게 겁을 냅니다. 쉬운 문제도 많습니다. 예, 까다로운 문제가 일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잠시 쉬다가 등기부 취득 시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